교과서의 구지가와 가락국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작품 계열을 보시면은 갈래가 이제 신화로 나오네요. 신화. 신화라고도 하고 설화로 보셔도 됩니다. 설화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다 설화라고 해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신화, 그 다음에 전설, 그 다음에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단군 신화라든지 주몽 신화 이런 것들 있죠. 전설은 지역 단위로 전승이 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전설이라고 하고요. 민담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할머니들이 해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건데 주로 흥미와 교훈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설화라고 하고 그 중에서 신화가 있어. 신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 영웅이나. 자, 신화의 종류 중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신화를 건국신화라고 합니다. 건국신화. 알겠죠? 자, 성격은 신화적, 서사적. 자, 주제 읽어볼까? 수로 왕의 선생과 가락. 자, 수로 왕이니까 왕이죠. 그리고 가락국이라고도 하고 가야국이라고도 하거든. 가락국, 가야국. 자, 그래서 건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특징. 자, 첫 번째 고대. 고대국가인 가락국의 건국신화로 고려 시대 문헌인 삼국유사의 기록. 네, 삼국유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국유사의 기록이 됐다. 신적 인물이 알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두음법칙에서 난생신화라고 봅니다. 난생신화. 자, 그 다음. 고대가여인 고지가의 배경사라를 노랫말과 함께 전해줘. 자, 여기서 그럼 고대가요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대가요라는 건 뭐냐면 고대에 쓰여진 가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가문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문학. 근데 이 시문학이라는 흐름이 있어. 우리가 흔히 상고시대라고 해서 고려 그 고조선 때나 아니면 삼국시대, 자, 이때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때에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고대가요가 되겠어요. 그리고 향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향가라는 작품은 바로 신라시대 때 쓰여진 작품이죠. 신라시대 때. 향가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고려가요가 나오죠.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나온 작품들이야.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별로 유행한 문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대가요는 상고시대에 쓰여진 시가문학으로서 어떤 특징이냐? 한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역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설화가 있다. 배경설화라는 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문학이 시문학하고 그 다음에 뭐 설화 같은 운문하고 그 다음에 산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도 나오고 했었거든. 이런 걸 뭐냐면 원시 종합 예술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설화가 있고 이 설화의 삽입시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문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는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구지가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 구지가에 관한 가락국기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자, 자,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개벽 이후로 개벽 이후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해가 없었고 또는 이분과 신분의 친해가 없었다. 이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첨간 해서 쭉 9간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간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그 지방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의 우두머리들. 지방의 지도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간이 있었는데 이는 추장으로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00호, 집이 100개야.
백계호 집이 있고 7만 5천 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네, 밭을 가는 곡식을 먹었다라는 걸 통해서 농경사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형성 이전에 원시 촌락사회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농경사회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한의 세조 강무제 건무 18년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3월에 개욕일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개욕일이라는 게 이제 뭐냐 여기 나오지만은 액을 제거하는 의미로 목욕을 하고 물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날이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뭐 파종기에 속하는 날이다. 이즘에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노래라는 거를 어디서 많이 불렀냐? 노래방에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행사가 있을 때 이 행사의 일환으로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천의식이 있었고 이런 제천의식이 있었던 때에 의식의 노래, 의식요로 보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삼봉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십봉이 엎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가만 있어봐. 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았다. 자, 이 중간에 좀 삽입되어 있는 거 바꿔요. 자, 백성. 백성이 300명이 여기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가 같게 말하지만 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자, 소리만 내서 말했다. 자, 그러니까는 약간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비현실적.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전기성. 저기 어디 땅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아홉 간등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아홉 간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연유로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자,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부른 의식요의 성격이 있고요. 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동요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흙을 파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노동요들은 왜 부릅니까? 노동요를 통해서 일의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일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음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삽질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지. 됐죠?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명했다.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거지. 신성성이 신성성. 신화의 특징. 자,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이 노래가 중요하겠죠? 이 노래가 바로 구지가가 되겠습니다. 자, 거부가. 자, 이 불렀습니다. 부름이에요. 호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호명. 머리를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자, 머리를 내밀어라 라는 거는 바로 주제행인데, 주제행. 그냥 머리가 아니라 우두머리를 내라는 거. 우두머리. 왕을 내어라 이런 얘기지. 또는 이 머리가 생명의 기원이잖아요. 생명의 기원.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 우두머리를 내밀어라. 자, 주제행으로 볼 수도 있고 요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명하고요. 요구하는 구성이죠. 만일 내밀지 않으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구워 먹으리. 그래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 자, 이렇게 위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자, 다음. 라고 하고 뛰는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노래를 불러. 그럼 너네는 왕을 만날 거야. 그래서 좋아할 거야. 아까 이 구지가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했죠? 자, 의식요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동요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 영신군가로도 봅니다. 자, 영신군가가 뭐냐? 자, 왕이나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인 거야.
알겠지? 왕이나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다음. 아홉 간들은 이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자, 이 자줏빛 줄, 일단 시각적 이미지인데 이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졌다? 천상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자줏빛 줄은 흔해 보여? 아니면 귀해 보여? 그냥 줘요. 흔해 보여. 자줏빛이 보통 줄을 하면은 흰색이나 아니면 검정색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을까? 이 자줏빛, 보랏빛 이런 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색깔이야. 그러니까는 귀족적 이미지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 카드 회사에서는 그 VIP들 전용 카드를 보라색으로 발급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줄이 수술을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화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니 해처럼 동그란 한덩어리 6개가 있었다. 알이 있었네. 알에서 태어나네. 완전 고주몽 같은 거네. 그죠? 알에서 태어나는 신화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난생 신화. 이런 얘기 했었지? 아까. 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면서 함께 100번 절하고 얼마 있다가 금압을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일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나라에서 3의 아이들로 변화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흔치하였다. 매우 환칠했다. 자, 난생신화의 특징이고요. 역시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전기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이에 이들은 평평히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화려한 치킨이 공경하였다. 네. 그래서 아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신장은 9자나 되었으니 자 또는 척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 열흘 지났더니 키가 180, 190이 된다는 거야.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그리고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거죠. 인물의 비범함.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계속 읽어. 9자나 되었으니 보면 눈에 상황과 같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하늘의 구조와 같고 눈살이 8가지 생긴 요와 같고 눈동자와 벽으로 되어있는 것은 신마수라. 자, 뭐뭐 같다. 그래서 일단 열거, 대고 이런 것들 쓰였고요. 고사 인용도 쓰여 있습니다. 고사 인용이란 건 뭐냐면 주로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이거 중국의 뭐랑 비슷한 거야. 멋있지? 이런 의미로 가는 거야. 알겠니? 자, 나라.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고 아니구나. 혹은 아니 뭐 어디야? 순가 같았다. 다음 미안해.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자, 얘네들 왕이 됐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혹은 수름. 수름은 죽은 후의 시호이다 라고도 한다. 자, 결.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한 가야국이라고 하니 곧 6가야 가운데 하나이다. 가야국이 이제 6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6가야국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남쪽은 창해, 서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자, 그래서 아래서 태어난 6사람이 6가야를 건국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기는 건국신화에 해당하고요. 거북이는 있지. 우리가 십장생에도 들어가는데 신비로운 동물이야. 거북이는. 거북이는 약간 좀 신비로운 동물인데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알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머리는 뭐? 우두머리, 짱, 대가리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9간들은 사회 변화의 두려움을 느껴서 위협적인 어투로 노래하였다?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위협적인 어투로 말하는 패턴, 아까 봤던 호명, 요구, 가정, 위협 요런 패턴들은 전형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주술가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술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그런 거. 뭐 서사 무가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가는 무당의 노래거든.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좀 무당의 노래 같은 그런 성격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지가 가락국기 같이 한번 정리했습니다.